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뭔가 이 라떼월드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럼요. 잠깐만. 뭔가 바뀌었는데 뭔가 꽃향기가 나지 않아요? 어머머머, 티가 났어요? 어머. 진짜 꽃이 있네. 꽃이 있어요, 꽃이 있어. 여기 아니에요? 이런 검은 꽃 말고요. 검은 꽃 아니에요? 화사한 꽃이 있네요. 어디. 야, 이번 주부터 새로 합류하게 된 새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YTN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조예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진씨예요? 왜 조예진이냐면요. 네. 우리 MZ 세대이기 때문에요. MZ 세대여서. 네, 무려 90년대생입니다. 저 무려. 혼자 90년대생 맞죠? 저 가까워요. 저도 90년대. 저도 현웅 뭐 씨도 거의 얼마 차이 안 나요. 거의 얼마 안 90 나죠. 빼기. 저도- 90 빼기 3. 저도 얼마 차이 안 나요. 몇 시점 얼마나 빼야 돼요? 앞자리요? 예. 앞자리 7이면 안 되는구나. 앞자리가 2번 바뀌지 않나요? 조용히 해. 알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조혜진 씨가 함께 하게 됐는데 네. 그냥 분위기가 확 밝아지네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원래 박소영 씨 자리였거든요. 네, 그쵸.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원하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어디요? 저희 아나운서 대선배님이신 저 자리를 제가 지금 노리고 있어요. 어. 너 큰일 났다, 야. 대선배는 아닌데 약간 왜 대선배라고 하지? 야, 약간 머리가 이제 커서 그런가? 거리들인 거죠. 네. 그냥 늙게 만들어가지고 밀어내게 하려고 밀어내게 하는 거죠. 하려고. 네. 일본이라 이거지? 예진 씨가 이렇게 한 명씩 밀어서 떨어뜨리고 그다음 그쵸, 이제. 네네네. 선배님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이쪽으로 먼저 떨어뜨릴 거다. 그런 방법이 있구나. 네. 자,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언스에서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는 조혜진이라고 합니다. 젊은 피로써 앞으로 당돌하고 또 톡톡 튀는 매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돌한 여자, 완전히 와. 야, 사이언스라고 하니까 이 관상은 사이언스다란 말 생각나는데 별로 톡톡 안 튈 것 같아. 정말요? 앞으로 지켜봐 주세요. 제가 얼마나 톡톡 튀는지. 뭔가 네. 지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약간. 아, 그런가요? 지적인 것도 괜찮네요. 너무 수긍을 빨리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어쨌든 간 우리 새로 합류한 조혜진 네. 아나운서 앞으로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로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유튜브 사진관에서 준비한 주제 바로 우체국의 역사인데요. 아니, 다들 최근에 우체국을 이용을 해 보셨나요? 요즘에 뭐 전달 사항이나 뭐 중요한 사항이 있으면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문자나 깨톡 이런 걸로 많이 소통을 하다 맞아요. 보니까 우체국에 가거나는 편지 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사실 요즘 그 계절에 그 노래가 가장 많이 또 저는 생각나거든요. 어떤 노래요?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슨 노래죠, 그게? 몰라요? 네네, 무슨 노래? 야, 나 산 넘어 산이네. 야, 산 넘어 산이야. 근데 사실 저도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따라 부른 거예요. 너 정확하게 찝던데? 무슨 소리예요? 저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이제 예전에는 진짜 편지를 진짜 맞아요. 우체통에 넣고 막 우체부에서 기다리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빨간 그 우체통 어. 그거 있잖아. 요즘에는 나는 그냥 솔직히 우체국을 갈 일은 그냥 소포 가끔 보낼 때 선배님 때는 비둘기에다가 편지 그치. 묶어가지고 다리에 비둘기가 묶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날아가고 그 맞아, 세대까지 올라가시나요? 예, 그 예, 맞아요. 저희 집 뒤에 바로 봉수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봉수대. 예, 급한 연락을 할 때는 이제 네. 그 봉 아, 예, 세 개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연기를 날리지. 그죠? 근데 불꽃 치고 이러지 빨간색이면 않았나요? 위기, 네. 막 이런 거. 국까지 간다고? 네. 오케이. 어쨌든 간 진짜 요즘에는 뭐 우체국 하면 택배 가끔 받거나 아니면 등기 같은 거 가끔 이용할 때 빼고는 잘 이용을 안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우체국의 역사를 한번 오늘 쭉 살펴볼까 합니다. 뉴스와 함께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모습을 확인해 보시죠.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VCR 스타트! 반가운 소식, 고마운 우편물은 우리 생활에 큰 기쁨을 줍니다. 옛날엔 저렇게 했구나. 맞아요. 기다리던 편지 받으면 정말 기분 좋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손편지 잘 안 쓰니까 아쉽기도 해요. 맞아요. 전국 12,000여 집배원들은 날씨가 굳어도 남들 다 노는 연휴에도 열심히 그 직분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 가방에 보면은 편지 가득하잖아요. 옛날에는 우체국이랑 이제 집배원분들이 안 계시면 이 편지를 못 받아봤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우체국은 언제 탄생했을까요?
올해로 우리나라 근대 우편 제도가 수립된 지 꼭 100년이 됐습니다. 와. 100년? 지금은 더 됐어요. 저거 우표. 기억난다. 강화도 조약으로 개항을 본 이후 왜곡과 통신 수단이 필요해진 때에 선각자 홍영식 등의 노력으로 1884년 4월 22일 서울 현지동에 우정총국을 설치함으로써 새로운 우편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당시 평상복 차림을 한 집배원입니다. 야, 집배원분이 저런 그리고 모습이었다고 제복 곰방대도 입은 물고 계시고 그냥 집배원, 갓도 근대원의 쓰셨네. 그러니까요. 약간 취미로 하신 것 같은데. 한국 최초의 우편 행정 관서인 우정총국은 고종 21년이던 1884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근대적 통신 제도가 도입이 되었지만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은 얼마 못 가 폐지됐는데요. 아, 역사 시간에 배웠어. 그러니까. 저기 우정총국에서 시작됐다고. 갑신정변. 갑신정변. 네, 그렇게 우정총국이 폐지가 됐지만 10년 후에 우편이 재개되고 서울 중심에서 접수된 우편물은 보름 동안 단 137통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근데 옛날에는 전화도 없고 그리고 인터넷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주고받아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우편을 이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조선시대만 해도 집안 하인이나 관청 사람들이 그 직접 서신을 가지고 그거 와서 전해주고 갔으니까 그치. 필요가 없었던 아. 거지. 자,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이 편지 좀 김대감 댁에 전해주고 오거라. 그러면 진짜 말 타고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 그 사람들은 또 전하고 말도 안 주지. 안 줘, 하인들은. 걸어가야지, 하인들이 그냥 집신 몇 개 그냥 들머매고 달리는 거지. 와, 이 한겨울에 막 산을 넘고 가가지고. 김대감 집이 어딥니까? 아, 경북 의령이라. 이런 15일 동안 달려가지고. 아우, 그리고 꼭 진짜. 편지 이거 들고 와가지고 쫙 피면서 이러잖아. 어명이요. 그런 얘기인 거지. 알아서 사약을 들라. 약간 이런 내용이지. 사약 전하. 이 몸 정말 억울합니다. 사약을 들겠사옵니다. 이야! 들었다. 막 이런 거 있잖아. 사약 먹어 안 먹고 들고 막. 미안합니다. 배로 맞겠지? 그렇지. 곤장 맞지 이럴 땐. 자, 그렇다면 해방이 된 이후의 모습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우 궁금해요.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해방 이후 우체국의 모습입니다. 중앙우체국 낙성. 전쟁으로 말미암아 무참하게 파괴됐던 중앙우체국 성사가 합동경제조정관실과 최신부의 합동공사로 총 공사비 1억 4천여만 원을 들여 재건되어 그 낙성식이 지난 1월 31일 수많은 관계 직원들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되었습니다. 이렇게 1951년부터 우체국의 서비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어허.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제 파괴의 시대는 지나가고 건설의 시기가 돌아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저 당시에는 우편 제도를 다시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맞아요. 국민들이 소식을 주고받고 소통이 돼야 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당시 최신부는 우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우편주간 5월 20일부터 5월 26일. 최신부에서는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한 주일 동안을 제1회 우편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걸쳐서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 행사의 하나로서 서울 동화백화점 화랑에서는 만국 우표 전시회가 한 주일 동안 개최되었습니다. 1950년대에는 이렇게 우편 주간을 정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모으는가 하면 고종이 우정국을 설치한 12월 4일을 최신의 날로 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지난 12월 4일 최신의 날을 맞아 국민회당에서는 기념식이 베풀어졌습니다. 현대식 우편 제도를 실시한 지 77주년이 되는 오늘날 우리나라 최신 시설은 734개국의 우체국을 비롯해서 11만 6천 회선의 전화 등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 최신의 날에는 그 최신머리를 잘 챙겨야겠네요. 예. 역시. 오늘 처음 오셨는데 지금 적응 아직 못 하셨는데 너 지금 선배한테 하는 행동이 최신머리 없다. 아닙니다요. 이렇게 받아줘야 돼요. 선배님이 하시면. 아니 근데 저는 아우, 사실 정말. 이런 아재 개그를 되게 좋아해요. 진짜요? 네. 근데 왜 안 웃었어요? 그러니까요. 잘 웃겠어요. 오늘 첫 방송이라 웃을 여유는 없을 웃을 거예요. 여유가 네. 없었구나. 속으로 빵빵 터졌을 거예요.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어이구 최신머리. 근데 혹시 지금도 최신의 날이 있나요? 그럼요. 최신의 날은 1973년에 4월 22일로 변경됐었다가 94년에 최신부가 정보통신부로 확대 개편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정보통신의 날로 명칭을 바꿔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머 지금 너 똑부러지는 캐릭터다. 그럼요. 효능이 어떻게 해?
나 이제 바보 캐릭터 할래. 괜찮다. 나 이제 시키지 마. 저 CG로 콧물 좀 계속 오늘 좀 그려주세요. 현웅이는 이제 오늘부로 아나운서 아니고 그냥 이제 개그맨으로 간다고 하니까. 저 자리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오! 뭘. 넘겨주겠어. 디스. 야, 좋은데 완전히. 야. 나는 계승부 간다. 계승 잘해요. 계승자거든? 계승부는 뭐야? 예. 우리가 개야? 통신 경기 대회. 해마다 최신부에서는 나라의 신경을 담당한 최신 기사들의 기술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최신 업무에 대한 경기 대회를 베풀고 있는데 금년에도 2월 12일에 각종 통신 경기 대회를 베풀었습니다. 이날 12종목의 통신 경기에는 남녀 통신사 66명이 참가해서 손때간을 다투었으며 한편 신속한 최신 업무를 뒷받침해주는 주산 경기도 베풀었습니다. 야, 저 손 빠는 거 보세요. 저 어릴 때도 주산 대회가 진짜 많이 열렸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전국 소녀 거기서 예 금상 출신입니다. 우와. 주산 잘 튕겨야 은행도 취직할 수 있고 막 그랬거든요. 어. 아, 그때도 많아요. 둘이요, 셋이요 이렇게 했어요? 325원에 225원, 5원에 2원이야, 2원에 4원이야, 4원에 8원이면 382원. 우와! 틀렸어. 아, 틀렸어요? 아, 깜짝이야. 그냥 막 한 맞는 거야. 줄 알았네. 아. 자, 이렇게 적극적인 장려 속에서 우편 제도가 점점 발전이 됐고요. 그리고 우편 이용률도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포화 상태의 우편물을 소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되죠. 뭐지? 버렸나? 최근 1년 동안 우리나라 우편물 총량은 20억 9천만 통에 이릅니다. 아니, 그렇게나 많아요? 5천만 인구에서 20억이면은 9천만이. 진짜 많이 썼다. 와. 이야. 이를 사람의 손으로 분류하기란 너무도 복잡고 또한 신속히 처리하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와.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선진국형의 우편 집중국이 세워져 6월 말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아, 보게 저 됐습니다. 때부터는 이제 기계가 도입이 되네요. 이는 첨단 장비로 하루 250만 통까지 자동으로 분류 처리하며 중앙제어실에서 컴퓨터로 관리 통제하는 가운데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 소포를 포함한 우편물들이 제갈 곳을 찾아 분류되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로 3가 용산역 구내 근무를 새로 지어 문을 열게 된 서울 우편 집중국은 영동, 강동, 여의도 우체국 업무를 시작으로 금년 말까지 15개 우체국 우편물을 자동 처리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소포나 아까 기수 씨께서 소포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소포라는 입이 지금 입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 벌써 물들어 버렸어요. 어떡해요. 저는 지금 젊은 피의 컨셉을 지금 유지해야 되는데. 야, 제가 MZ 세대는 왜 이렇게 할게요. 남탓을 해? 야, MZ 세대 왜 이렇게 남탓을 해? 죄송한데 이제부터 제가 젊은 피 하기로 해가지고. 너 무슨 세대니? 저 X세대인가? 우리 때 무슨 세대였지? 반갑다, X세대. 아니 무튼 저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편을 받는다고 하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이렇게 진짜 행운이나 뭐 네. 기쁨이 듬뿍 담긴 편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우체국이잖아요. 네. 근데 이 우체국의 주요한 기능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였죠? 아마 지금도 많이 사용하실 텐데 금융 서비스입니다. 아. 1905년에 최초로 우편 저금을 시작해서요. 지금까지도 쭉 우체국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최신부에서는 금년도 국민저축 목표액을 우편저금 3억 5천만 원과 국민생명보험 1천만 원 도합 3억 6천만 원으로 정하고 국민저축 장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야. 저게 그때 100원. 맞아, 100원짜리죠? 어머, 진짜예요? 추천하니까 100원. 집회. 오. 여기서 한 구두닦이 소년 김용길 군의 경우를 보면은 김 군은 하루 평균 170원을 벌어서 그중 매일 50원을 저금하고 나머지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야, 근데 120원으로 생활이 되나 봐. 그러니까요. 돼요? 저 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 게다가 김 군은 학비를 충당하고도 매달 1,000원씩 고향에 송금한다고 하니 글모와 태산이란 말이 있듯이 이것이 바로 저축의 보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은행 가듯이 저 때는 이제 우체국 가서 그렇게 저금을 또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래도 우체국 하면 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죠? 우리가 편지를 보내려면 이것을 꼭 붙여야 하는데요. 뭘까요? 정성. 아, 편지를 정성? 붙일 때 네. 정답. 돈. 돈 없으면 어떻게 역시 붙여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돈 들어야지. 아, 그거 우표? 그렇죠. 아. 바로 우표죠.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인 문의우표입니다. 태극 문양을 소재로 만들어졌고 근대 우편 업무가 시작된 1884년에 제작됐습니다. 오, 진짜 예쁜데요? 뭔가 예술 작품 같기도 하고요. 이화 보통 우표는 국내에서 처음 인쇄된 우표입니다. 이야. 와. 이화와 태극을 주 디자인으로 하고
섬세한 주변 문양까지 아름다워 지금까지 발행된 어느 우표보다도 훌륭한 우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야, 저거 진짜 엄청 비쌀 거예요. 고종 황제 즉위 40주년 우표는 우리나라 최초의 기념 우표입니다. 아니 요즘에 막 레트로 해가지고 예전 거 복각해가지고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런 우표 다시 나오면 너무 인기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소장용으로라도. 처음에는 그 우표를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와보니까 막상 와보니까 우표가 여러 가지 종류도 있는 걸 알게 됐고요. 여러 가지 그림들을 보고 놀랍고 신기하고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우표. 자연과 역사적인 사실이 주된 디자인 배경이던 우표에 지난 95년부터는 만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아, 이제 제가 아는 게 나오네요. 저 많이 봤거든요, 둘리. 둘리는 알아요? 둘리까지는 알아요. 어허. 우표를 그렸기는 했지만 좀 10년 만에 이 그림을 다시 보는데 뭐랄까요, 좀 가슴이 뿌듯하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 뭐 감동스럽습니다. 우표 원화 원도에는 그 나라의 자연, 생활, 문화,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122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들한테 공개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표를 보는 게 진짜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우표만큼 보기 힘든 게 또 있는데 우체통입니다. 맞아. 우체통이 네. 있더라. 우체통이 진짜 보기가 힘들어요. 맞아. 예전에는 이런 길거리에 그냥 있었잖아요. 빨갛게 있었잖아요. 동네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 이제 손편지를 많이 안 쓰게 되면서 이제 뭐 우체통도 당연히 이제 기능을 많이 못하니까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1993년에는 5만 7천 개나 됐던 그 우체통이 와. 오늘날 지금 현재는 한 16,000개 정도로 한 7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체통은 멀리 있는 연인들이 사랑을 주고받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이메일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주변에서 우체통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 안이 저렇게 되어 있었군요. 그러네요. 또 안에는 처음 보네요. 현재 전국의 우체통 개수는 3만여 개로 최근 4년 사이 8천여 개가 줄었습니다. 연합장과 각종 홍보물로 집배원들의 가방은 여전히 무겁지만 겉봉의 주소를 직접 손으로 쓴 편지는 쉽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손으로 쓴 거는 별로 없고 요즘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이메일이다 뭐하다 해가지고 컴퓨터로 해가지고 그 쓰는 그 편지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체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까 이 관리도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우체통 주변부터 엉망입니다. 안을 열어보니 우편물과 함께 각종 쓰레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담배꽁초와 음료수 캔에 각종 허접 쓰레기들. 불을 끄지 않은 담배꽁초까지 버려 우체통 안 주머니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오, 저러면 안 되죠. 어머, 저건 진짜 양심을 버리는 짓 정말 아닙니까? 진짜 저런 사람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은 우체통에 그냥 내다 꽂아야지 그냥. 저 쓰레기를 저희다 넣을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우체통에 넣어야 돼요. 꽂아놔야 돼. 맞아. 자기 주머니에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는 다 이렇게 어느 구석에 쑤셔 넣거든요. 근데 그 쑤셔 넣는 그 자리에 만약 우체통이 있다면 우체통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 의식이 약한 거죠, 뭐. 먹다 남은 음료수 캔에서 흘러나온 오물로 우편물이 엉망이 돼버립니다. 이건 진짜. 진짜 어떡해. 질크가 손에 묻을 때도 있습니다. 얄궂이 뭐라 그거 깡통 부어가지고 우유하고 짬뽕이 돼가지고요. 하루 동안 우체통 안에서 걷어들인 쓰레기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머. 하루 동안 수거된 게요? 그게 진짜요? 10명의 집배원이 구역 내 200여 개 우체통에서 모은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취인에게 전달되어야 할 우편물들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려진 오물에 우편물이 엉겨붙거나 담배꽁초에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편지 한 서너 장 정도 이제 들어있는 상태에서 담배꽁초에서 불이 인화돼가지고 불나는 것을 주민이 신고해서 콘 같은 거 넣으면 붙어가지고 그 수신인 주소가 안 보이니까 갈 수 없는 경우도 나온다고요. 우체통을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몰지각한 시민들 때문에 우체통과 소중한 사연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야, 나 이제 좀 이해가 좀 되네. 내가 왜 좋아했던 여자한테 그때요?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왜 못 받았는지 이해가 됐어.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것 때문이에요? 확실하신가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우체통도 우체통이지만 집배원분들이 저걸 또 일일이 다 치우시고 그러니까요. 또 편지도 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껌이 붙어가지고 주소가 지워지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맞아요. 진짜 뭐 시민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한 분들이 바로 집배원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요. 크리스마스에는 이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 동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진짜요?
처음 입어보는 산타 복장이 어색하지만 선물을 애타게 기다릴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부터 바빠집니다. 우와. 루돌프 사슴이 끄는 썰매 대신 우편물 배달차를 타고 걸음을 재촉합니다. 아이들은 손꼽아 산타 할아버지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렇게 나타나시면 아기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산타 없잖아 했는데 딱 눈앞에 와, 툭. 진짜 산타잖아. 산타 할아버지가 직접 선물 꾸러미를 나눠주자 아이들은 무척 신이 났습니다. 별로 산타를 믿는 것 같은 눈빛은 아니에요. 애기가. 일단 애들 알고 있으면 더 쉿한다고. 아는 척하면 선물 못 받으니까. 네. 선물. 착하다. 아침에 선물 받았을 때는 그 산타 할아버지를 못 만났다는 그 허탈감에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만나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단지 선물만이 아닌 아름다운 꿈까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게 산타 집배원들이 갖는 보람입니다. 그쵸. 저건 선물이 아니라 꿈과 희망이에요. 맞아요. 우와. 네, 아이들이 그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씨를 뿌려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선물을 받기 위해서 착한 일을 또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한 아이들을 참 많이 봅니다. 상당히 보람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산타 집배원. 아이들에겐 꿈과 희망을, 어른들에겐 즐거운 추억을 배달합니다. 너무 얼굴에 쏘는 거 아니죠? 그러게. 애를 눈사람을 만들려고 하네. 네,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우체국과 집배원의 모습은 많이 변해왔는데요. 앞으로 우편 배달의 방식은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강원도 영월 드높은 복례산 위로 드론이 날고 있습니다. 사람이 직접 가기 어려운 곳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드론 집배원입니다. 드론 집배원? 산 중턱이나 한 7분 흥소 정도에 사시는데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몸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 드론이 대신 해줄 수 있다면 저희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런 산간 지역의 집배원분들은 그 업무 강도가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 강도를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너무 바람직하고 너무 좋네요. 이거 좋네요, 진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이 드론은 미리 목표 지점만 입력해 놓으면 따로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꽤 무거운 것까지 옮기나 봐요. 크다. 난 저렇게 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편물 편지만 옮기는 줄 5kg을 알았더니. 실은 이 드론은 기존에 3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6분 만에 날아가 배달합니다. 2.3km를 날아간 드론은 780m 높이 산꼭대기에 우편물을 무사히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처음 드론 배달에 성공한 뒤 세계 각국에서 드론을 이용한 배송 서비스를 앞다퉈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류 유통을 크게 바꿔나갈 드론의 활약을 머지않아 국내 곳곳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몇 년 뒤에는 진짜 드론이 배달해주는 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겠네요. 이제 산간 지역 들어가시게요? 예, 저 산속에서 들어가서 좀 자연인으로? 자연인으로 놀러 오세요. 이제는 오토바이 소리가 반가운 게 아니라 갑자기 그 드론 소리가 두두두두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 소리가 완전히 와 택배다. 뭔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에 떨어져. 더 선물 같을 것 같아. 야. 와. 대단하네요, 진짜로. 그동안에 이렇게 역사도 살펴보고 미래까지 딱 보면서 오늘 이렇게 우체국의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먼저 우리 예진 후배님 네.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오늘 첫 촬영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왕청심환을 먹고 왔는데 앞에는 떨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약 기운이 조금 떨어지면서 다 끝나가니까 이제부터 좀 긴장이 되네요. 네. 다행이네, 끝나고 긴장하는 게. 다행이네요. MZ 세대라고 해가지고 네. 왠지 저랑 좀 거리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우왕청심환에서 연결고리가 생겼나요? 어차피 그렇게 멀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언니, 무슨 우왕청심원이에요. 진짜. 그냥 저처럼 목캔디 먹고 아니면 목을 한번 흐르르 이렇게 풀고 오세요. 소영 씨 탕약 다 끓여놨어요. 탕약 갖고 오너라. 네네. 그래도 두 분은 또 우체국 역사 보니까 어떠세요? 저는 근데 오랜만에 그 잊고 살았던 그 예전의 우체통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린 시절의 추억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편지 써가지고 만화에서 봤던 만화 주인공한테 편지 쓰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예전에 그 어렸을 때 그 동심이 생각났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진짜 추억으로 진짜
가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어요. 왜냐면 좋아했던 여자한테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못 받은 기억. 그리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이제 다른 여자랑 펜팔하려고 그 노래책, 가요책 뒤에 보면 주소들이 있어요. 네. 거기다가 편지를 몇 통 보내보고. 괜찮으시겠어요? 방송 나가도? 이게 왜 나가? 예, 하여튼 그런 추억들이 있는 저로서는 정말 그 편지를 진짜 배달해주는 집배원분들이 저희한테는 천사였거든요. 맞아요. 그치. 근데 이제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예전에는 우편함에 뭐가 와 있을까 막 기대하면서 집에 갔던 그런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뭐만 보면은 자꾸 돈을 내래. 고지서만 계속 오잖아. 고지서만 쌓여요. 그래서 이제 우편함 외면하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이만큼씩 쌓여 있어? 맞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래도 모릅니다. 누군가 유튜브를 보고 추억에 젖어서 또 당신에게 편지를 보냈을지 모르니까요. 우체통 한 번씩 확인하면서 집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남한테 기다리지 말고 직접 써보자고요. 좋아요, 좋아요. 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매주 여러분의 안방으로 추억을 특급으로 제일 빨리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사진관.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뉴튜브. 안녕. 아침 바람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기로 이런 분위기인가요? 엽서 한 장 써. 같이 불러야 돼요. 한 장 말고 두 장이요. 왜 알지? 두 장 말고 세 장이요. 누리 가위바위보. 2828은 뭔지 아세요? 2828이면 8282? 빨리빨리 전화 달라? 그럼 828을 하죠. 자, 그게 아니고 2828, 2828, 2828, 2828. 화났다는 뜻입니다. 야! 허허! 이런 거예요. 선배님 때는 비둘기에다가 편지 그치. 묶어가지고 다리에 비둘기가 번타가지고 막 올라가. 그 세대까지 올라가시나요? 예, 그 예, 맞아요. 저희 집 뒤에 바로 봉수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급한 연락을 할 때는 네. 세 개에다 불을 지펴가지고 연기를 날리죠. 그죠? 빨간색 치고 이러지 않았나요? 위기, 네. 막 이런 거.